제가 이제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차별하는 거를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이제 미국의 또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수업에서 이야기할 내용인데 왜 이제 교사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가정이 가난한 데서 오는 아이들, 이제 우리 미국의 무슨 뭐 흑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슬럼가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꼭 슬럼가가 아니어도 많은 미국의 대다수의 대도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지 시티 스쿨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지 시티 스쿨. 그러면 한국에서는 얼번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은 굉장히 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서울, 대도시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쪽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제 기회가 이제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미국도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대도시의 가장 그 번화했던 곳들을 이제 다민족 특히나 이제 흑인과 멕시칸과 이런 이제 그런 그 인종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장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파워가 있어서 장악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시내, 한국으로 얘기하면 시내잖아요. 우리가 시내에 어느 지방에서도 우리가 시내를 가면 걸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걸어서 시장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서울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도시 그러면 걸어서 시장 가고 걸어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골을 가면 차가 있어야 돼. 교통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버스를 타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 차를 이용하든 오토바이를 타든 경운기를 타든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미국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식료품 가게라든지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게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그 필수품들을 파는 데가 가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오다 보면 이제 범죄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큰 집들이 이제 왠지 집값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서버번 지역에 괜찮은 지역도 그 흑인이 예를 들어서 흑인이 의사예요. 흑인이 교사야, 교수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돈을 떠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의사나 뭐 교수는 아니어도 의사라든지 그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잘 나가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냥 단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의사니까 뭐 잘 사네, 집이 크네 이 정도로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의 행복이 있고 나는 나의 행복이 있고 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문화가 10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에 흑인이 이제 저기 뭐야 의사인 흑인인데 의사거나 흑인인데 이제 정말로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그 프로페셔널이 거기에 이사를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서서히 백인들이 이사를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 눈으로도 봤고 제 미국인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맨하튼에 가면 할렘, 슬럼가가 있고 뭐 디트로이트도 완전히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도 완전히 슬럼가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주나 그 주의 대도시였던 옛날에 그 올드 글로리죠. 옛날에 그 영광이 있었던 곳에는 지금 거의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가 보면은 굉장히 막 건물들이 어마어마한데 정말로 느낌이 전쟁이 일어난 도시가 쓸고 간 단지 그냥 뭐 총탄에 맞아가지고 막 부서지고 폭탄에 부서지고 이런 게 없을 뿐이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매일 총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밤, 이건 이제 저의 학생한테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미국에서 교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곳에서 교사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뭐 동네 자체가 막 위험한 동네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삶이 이제 그렇게 터프했던 그런 동네에서 이제 교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이올런스, 폭력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총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매일 밤 이제 그런 총소리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국가의 웰페어, 그죠?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들 숫자대로 이제 돈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아이당 600불이 나온다고 하면 아이가 셋이 되면 1,800불이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양육에 열심히 하면 점점 이제 그런 숫자가 줄어들겠죠. 우리 이제 한국 부모님들도 이제 그 가난했던 옛날에, 이제 우리 왜 소 팔아가지고 뭐 논 팔아가지고 부모 장학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랬으면은 좀 더 이제 많아졌을 텐데, 적어졌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돈을 받아서 이제 뭐 푸드 스탬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가 뭐 자기 몸을 지정하는 데 쓰거나, 술을 사는 데 쓰거나, 마약을 사는 데 쓰거나, 이제 다른 곳으로 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아침과 점심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줘요. 부모 인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지금 완전 무상교육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런치는 부모 책임이에요. 학교는 공짜지만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가난한 부모들의 아이들은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아니면은 이제 점심값을 좀 깎아줘가지고 리듀스드 런치를 먹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들이 차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자라는 세월 동안 그 동네에서 자라요. 그 부모들이 뭐 교육에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막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막 얘네들을 데리고 뭐 걸어서라도 데리고 어디를 가고 이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온 아일랜드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온 섬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자기 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이건 제 해석인데, 어, 거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경험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삶이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이 뭐 인간적으로 너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네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너의 인간 디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너 인간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자기 힘들게 했던 거 부모 앞에서 이제 막 불평하면서 부모의 위로를 받고,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안 할 뿐더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학교는 보내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자기 의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학교는 보내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부모가 시간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항상 있으니까 그것도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보내지만은 굿 에듀케이션을 받아서, 너희가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너희가 대학을 가고 이렇게 되면 너희의 삶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아이들이 못 들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겠죠. 심지어는 저는 그것이 누가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도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렇게 이제 그 시골 지역이나, 시골 지역도 미국에서 루럴 지역도 가난한 동네로 이제 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가난한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그중에서 항상 이렇게 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제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도 있고 기질도 있고 아이들이 타고난 DNA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환경이 있어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조합을 가지고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 본성이 이제 타고났는데 이제 기질이 아이들이 이제 타고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이제 통찰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삶을 바라보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삶을 보는 태착이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주면 먹고 뭐 부모가 하라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바나나 같은 아이들이죠.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데 부모가 뭘 잘하고 못하고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또 그 동네에 누군가가 이제 인플루언서 우리가 말하는 누군가가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아이들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 오프닝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법. 상상이 안 가죠. 질투를 하고 아이들에게 너가 왜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너는 여기에 소속이야. 네가 뭐 저쪽 백인들 소속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아이가 막 죽으라고 이제 공부를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부모님이 거꾸로 이제 아이들에게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왜 인생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 그냥 살아. 편안하게 살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아이들. 또 교사들이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이 자기네 타운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밖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의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우리가 자극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극이 들어와야지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제 눈이 생기는데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무의식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자라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교사를 할 때 제 보조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절반은 어차피 20대도 못 가고 10대 중간쯤에 다 길거리에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 교사 자체도 흑인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아무리 보조교사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더 막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학교 교사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보는 아이들에게 남은 거는 교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건져내지를 못하면 이 아이들은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자기 DNA가 준 자기의 그 생명 기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DNA가 준 물론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경우 말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때 자기 생명이 다 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죠? 그렇게 살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이 아이들이 자기네의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기 부모들과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교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사들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 교사들을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미국 교수들도 얘기하지 않는 이거를 이곳에서 자라지도 않은, 그죠? 액센트를 가진 영어를 말을 하는 내가 미국 교사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하고 있을까? 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이제 하는데 강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교사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이제 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80년대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그 대학을 다녀서 대학 교수까지 다 포함시켜서 대학 선생님들까지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그냥 너무 좋았던 선생님, 이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싶다, 나의 스승이다 하는 선생님을 단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내 기억에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스승이 없어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 받았던 차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서. 근데 그 차별은 제가 얼굴이 못생겨서도 아니고, 물론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뭐가 모양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또 말썽을 일으켜서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부모가 학교를 한 번도 봉투를 들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가난한 집의 아이이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장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에 무슨 회장이 되겠다고 나서고, 비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반장이 돼서도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제가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으세요. 옛날에 70년대, 80년도에 그때에는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렇게 뭐 부자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봉투를 내밀 수 있는 부모님은 제가 보기엔 많아봐야 10%? 20%까지 됐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 신주머니를 들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되는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가서 육성회비 가져오라고, 그 봉투를 들고. 그랬을 때 집을 못 가고 제가 동네를 이렇게 배회하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먹이지를 못해가지고 하루에 밥을 한 끼, 보리밥이어도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할 수 있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의 최대의 고민은 내 아이를 어떻게 세 끼를 먹이는가였어요. 그래서 한 끼는 밥, 나머지 두 끼는 밀가루로 하는 수제비, 뭐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맏딸인 제가 그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내밀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선생님은 때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육성회비를 못 가져온 아이가 그게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을 신주머니를 들려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은 또 왜 그랬겠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쪼았겠죠. 아니면은 무슨 뭐 선생님들에게 육성회비를 완전하게 다 낸 선생님들한테 포상을 했거나, 저는 이제 그 교무실의 사정은 모르니까. 하지만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이었으면 저항을 했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이제 그 뭐예요? 원디짓
에이지잖아요. 이제 8살, 9살, 요런 아이들에게 이제 10살, 10대 초반 요런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돈을 안 가져온 아이를 앞에 전부 다 육성예비 안 가져온 아이들 앞에다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고, 정말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교사들의 선생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런 기억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60살이 다 돼가는 제가 그때의 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도 생생한 그 치욕스러운 그 치욕이 지금도 애들 앞에서 그 창피함, 치욕이 지금도 너무 아프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가서부터는 제가 이제 나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댄다는 의미가 이제 뭔가를 대보고 싶은데 자존심에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느 친구도 제가 집이 가난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알아. 왜? 가정 무슨 그런 거 우리 써서 냈잖아요. 부모가 뭐 하고 뭐 이런 걸 써서 내니까 선생님들은 벌써 알아요. 왜? 부모가 한 번도 집 학교를 안 와. 그죠? 그때만 해도 뭐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 부모가 찾아오면 선생님이 서랍을 절반을 열어놓고 앉아서 부모랑 얘기한다. 그럼 부모가 자연스럽게 그 서랍에다가 봉투를 올려놓으면 뭐 서랍문을 선생님이 스스로 스르르 닫는다. 뭐 별별 말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보는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반직축들 같지만 그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선생은 아이들 입에서 저놈은 이놈은 뭐 이년은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돈 밝히는 놈, 뭐한 놈,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그 교직에 있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지금 교직에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죠? 아직 퇴직은 안 하고 뭐 50대, 60대, 뭐 40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다 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선생님들이 2년제, 이제 중고등학교는 4년제를 나와야 됐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대가 2년제를 나온 선생님이 나와서 선생님이 된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교육대가 등록금이 많이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저렴하잖아요. 낮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부잣집 아이들도 부모가 능력 있는 집 아이들도 교육대를 많이 가지만은 그전에만 해도 집안이 어려운데 똑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대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 이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저 선생님들도 가난하게 자란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왜 저 선생님들은 부모님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차별을 할까? 왜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을 저렇게 무시를 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 누르려고 했을까? 왜 그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풀어줘서 그래 너는 열심히 해서 좀 더 괜찮은 대학을 가. 좀 잘해봐. 열심히 해봐. 그래서 뭐 장학금의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 왜 그런 용기를 저만 그랬을까요? 하여튼 저는 참 외로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냥 애들이 어른들이 믿어주는 것만큼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전에도 했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는 애완용 동물을 사랑하듯이 아끼고 예뻐하듯이 아이들을 예뻐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 믿는 거예요.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믿는 방향으로 가도록 아이들을 계속 옆에서 사이드에서 흙을 복돋아 주듯이, 그죠? 우리가 흙을 복돋아 주고 흙을에다 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화분에 식물을 키우고 밖에 꽃나무를 키우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빨리 자라라고 나무 보고 빨리 자라라고 나무를 자꾸 뽑아내질 않잖아요.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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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하듯이 결국엔 부모가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을 믿어주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믿는 거, 아이들을 믿는다는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 클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가 귀한 아이라는 믿음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지, 너는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너가 서울대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도 할 수 있고, 너가 의사도 될 수, 그런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이고, 이렇게 귀한 생명이 나에게 왔다는 거에 대한 그 감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저기 둘째 생각이 나서 제가 자꾸 웃는데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부모에게서 그런 든든한 사랑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집도 굉장히 어려웠고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모님을 이제 장녀로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특히나 이제 저희 엄마가 내가 너를 보면서 자라 산다 이런 이야기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 번 하겠지만 부모님이 주는 그 프레셔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집에서도 굉장히 외로웠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기대를 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걸 부모한테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학교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밝고 선생님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 같은 느낌으로 우리 부모님의 앞에서 행동을 했거든요. 특히나 엄마 앞에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야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의 희망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로 집이 어려운 가난한 아이 같지 않게 친구들 앞에서 행동하고 또 집에 오면 학교에서 엄청나게 사랑받고 선생님들의 촉망받는 학생이었던 것 같이 집에서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장소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외로웠어요. 어린아이로서. 굉장히 많이 외로웠고 굉장히 심적 부담이 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겠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딱 한 명, 제가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고 그 선생님의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굉장히 호리호리해서 말랐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선생님. 제가 1학년, 4학년이 될 때 이제 3명의 선생님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두 선생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학교가 하나 이제 저희 동네에 생겨가지고 여기서 한 학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학기 자동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다 그 새로 생긴 학교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1학년에 두 선생님, 근데 이제 2학년에 한 선생님, 그러면 2학년 선생님도 이제 막 이 뒤에 이상한 또리를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했던 그 선생님의 모습, 이미지, 굉장히 차가웠던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 선생님 앞에서 막 내가 똑똑한 아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있었던 그 모습에 나의 모습이 이제 느끼는데 그 선생님이 전혀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선생님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학년 선생님이 굉장히 몸이 가늘고 호리호리했던 그 여자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데 일반 아이들 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무 저에 대해서 편견이 없이 저에게 왜 육성회비를 안 가져오냐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부잣집 아이나 부잣집.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선생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 학년이. 근데 그 선생님이 1학기만 하고 갔어요.
몸이 굉장히 약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교육계를 아마 제가 알기로 떠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떠나고 났는데 느낌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주가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왔는데 여전히 그냥 일상의 선생님,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보통의 선생님. 그 외의 선생님들은 다 그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그 선생님들 중에는 담임 선생님들은 항상 차가웠어요. 근데 과목 선생님들한테는 사랑을 좀 받았어요. 과목 선생님들은 왜냐면 내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교에 그런 프레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은 와서 이제 제가 조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 제가 좀 시건방졌거든요. 그럼 또 그런 모습들을 시건방지게 안 보시고 그냥 이쁜 아이로 봐주시고 그랬던 선생님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과목 선생님들보다는 담임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20명의 아이들을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고 30명의 아이들을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equal과 영어로 얘기를 하면 equal과 우리가 fair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다 equally 대할 수는 없지만 fairly는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냥 학생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와 그냥 한국이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로. 그다음에 뭐 남자들이 뭐 얼굴이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 여자들이 막 사악한 것도 용서가 된다.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모든 인간, 학생들, 어린아이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가치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로 나뉘어지고 그죠? 이제 우리가 어려웠던 가난했던 옛날 시절에는 부잣집의 아이냐 가난한 집의 아이냐로 선생님들의 모든 가치를 꼭 나눈 것 같고 그죠?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따로 돈을 내는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과외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이야 뭐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그 배경에 의해서 아이들을 다르게 보는 거는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가난한 집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들대로 제가 말했던 그 아이들 마음속 안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진짜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아이들은 제가 아까 이제 흑인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미국에서 그 힘든 아이들 얘기했듯이 그 아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든든하게 뒤를 봐주고 있고 부모가 버티고 있고 또 태어나기를 아이들이 머리도 좋게 잘 태어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잘 DNA가 잘 타고난 아이들 인성도 잘 좋게 자라는 아이들은 굳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선생님의 사랑을 막 갈구하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집에서 부모가 막 프레셔만 주지 사랑을 주지 않고 부모들이 믿음을 주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한쪽에 비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의 역할은 학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식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큰 몫이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스티뮬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자체에 뭔가 약함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뭐 삐뚤어진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마지막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싹수가 있는 아이들,
공부를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오히려 정작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무관심하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빈정거리게 말을 하고 sarcastic하게 말을 하고 시니컬하게 말을 하고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갈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요? 특히나 그 예민한 10대의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와 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뭐 학교의 역할, 학교가 없어지게 되겠다, 뭐 대학이 없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만일에 학교나 대학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거는 지식을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불행히도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부모님의 인성이 아이들을 품지를 못하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대줄 수가 없으면서 또 뭔가 이제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자신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 많은 아이들 아마 아무리 안 돼도 6, 70%의 아이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저기 약간 클래스 안에서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절대적으로 없어지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는 거는 부모님들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지만은 그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학교는 안전한 그 보호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한 기관으로 부모님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숨을 쉬고 자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선생님 이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떠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 학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학교에 가서도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어른이 이 아이들을 볼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미국의 아이들도 그러지 못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의 절망을 생각하면 집에서도 아무 그런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버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들이 아무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 그냥 문제아로만 취급을 당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미국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한 10%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지만 거의 90%의 아이들은 굉장하게 학교에 와서 이제 비헤비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다 그냥 어른들 상대로 해서 이제 싸우는 아이들이죠. 그러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향해서 싸우는 아이들보다는 이제 같은 자기네의 그 분노와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아마 동료 아이들에게 푸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동료 아이들에게 푸는 아이들.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러고 또 동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왕따라는 아이들이 결국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할 때까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사람도 이 아이들이 믿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어른도 없는 거예요. 학교 어른도 없고 집에 어른도 없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잘 자라지를 못했으면 아마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는 많은 어른들을 보면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에듀케이터니까 도대체 저런 어른들은 어떻게 키워진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러고 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에 자기만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막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또 집에 돈이 넘치도록 많아.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굉장히 많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인간의 탐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인간의 탐욕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자존, 그죠? 인간의 존재감, 이 존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어떤 프라이드나 디그니티나 인테그리티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별로 잘하지 못했고 부모에게서 그런 교육을 별로 받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 제가 이제 아직도 저는 기억에 이제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하신 말씀이 어릴 때 이제 저희한테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양육을 할 때 항상 꼬로 앉혀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데 제일 엄마한테서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 해서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그래서 형제와 싸우고 나서도 엄청 혼났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같은 핏줄을 나는 형제와 싸우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육을 못 받아서 아예 그런 가치조차도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서도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이 어쩌면 선생님들한테 와서 그야말로 말하는 그 돈 봉투를 많이 주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도 특수하게 보호를 받고 자랐던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죠. 그죠?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실패할 기회가 없었겠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항상 이 친구들 옆에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른들이 탄생을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무서운 해를 주면서도 한 번도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어떤 괴물로 우리가 이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겁게 지내세요.